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free particle인 경우 역시 해밀토니안이 스페리컬 시미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을 우리 찾는 방법을 배웠었죠. 그래서 우리 그 솔루션이 원점에서 레귤러한 솔루션이 스페리컬 베셀 펑션, 원점에서 이레귤러한 펑션이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 두 개로 나온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썼지만 우리 다시 한번 JL 로랑 NL 로의 특성을 보면 우선 간단하게 요거는 쓰기만 하면 JL 로의 L승 over 2L plus 1 더블 팩토리얼 NL 로 2L minus 1 더블 팩토리얼 로의 L 플러스 1. 그 다음에 어심토틱 비헤이비어는 로가 1보다 클 때는 JL 로 1 over 로 sin 로 마이너스 L 파이 over 2 다음과 같이 페이스의 변화가 있고 NL 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면 다음 학기에 스캐터링 프로블럼을 풀 때 우리 많이 쓸 거예요. 많이 쓴다는 건 뭐냐면 우선 여러분들이 먼저 프리 파티클인 경우에는 지난번에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로 우리 썼었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썼으면 두 아이겐 펑션들은 틀림없이 관계가 있을 텐데 뭐냐면 각자가 컴플리셋을 이루니까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은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고 그 반대로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은 플레인 웨이브 모멘텀의 아이겐 펑션들이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관계 플레인 웨이브,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를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한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쓰는 관계를 우리가 파셜 웨이브 익스펜션이라고 해요. 그건 우리 2학기 때 스캐터링 프로블럼을 다룰 때 그 코에피션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원점에서의 비헤이비어, 그 다음에 무한대인 곳에서의 비헤이비어를 이용해서 우리 파셜 웨이브 익스펜션을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거는 지금 당장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고 다음 학기에 스캐터링 프로블럼을 풀 때 우리 중요한 문제로 다루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우리 재밌는 게 뭐냐면 원점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그 프리 파티클 솔루션이 스페이스에서 원점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당연히 그 아이겐 펑션은 로가 KR이었으니까 다음 같은 함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L이 R이 0 근처에서는 NL,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은 다이버지하니까 웨이브 펑션은 파이나이트한 웨이브 펑션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프리 파티클 스페이스 중에서 원점이 포함되어 있는 스페이스에서는 스페리컬 베셀 펑션밖에 솔루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원점이 있는 경우에 원점이 포함된 경우에 다음 같은 경우에 어심토틱 폼은 JL의 어심토틱 폼 우리 조금 아까 썼었죠. 다음 같은 형태로 주어지죠. 로가 KR로 주어지니까 KR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1 over minus 2i KR 저거를 플레인 웨이브로 쓰면 pi over 2 to the I KR minus L pi over 2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sin KL minus 2분의 L 파이로 주어지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이 썼는데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건 타임 인디펜던트한 아이겐 스테이트고
타임 디펜던트한 파트를 집어넣으면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집어넣죠. e to the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여기다 각각 붙이면 이거는 마이너스 i를 붙이면 kr 플러스 오메가 t니까 인커밍 웨이브예요. 인커밍 웨이브인데 앞에 r분의 1이 있으니까 스페리컬 웨이브죠. 그래서 뭐냐면 앞에 있는 이 양은 incoming spherical wave, 이거는 outgoing, ETI KR 마이너스 오메가 t니까 outgoing spherical wave의 linear combination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사실을 알면 우리 나중에 스캐터링을 할 때는 뭐냐면 어느 타겟에 대해서 플레인 웨이브가 들어오지만 이 플레인 웨이브를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바꿔서 쓰면 그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어심토틱한 폼에서는 인커밍 웨이브가 있고 스캐터링 하기 전에 들어오는 인커밍 웨이브가 있고 스캐터를 한 다음에 나가는 아웃고잉 웨이브에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쓸 수 있다는 그 베이시스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스캐터링을 배울 때 우리 좀 더 아주 심하게 사용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때 되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되돌아보게 될 거예요. 예제는 다음 같은 거 예제는 우리 역시 우리 박스에 컨파인된 파티클을 해봤으니까 우리 인피니트 스페리컬 웰인 경우 어떻게 되냐면 포텐셜이 0 인피니티로 주어지고 R이 어떤 레디어스 A보다 작을 때는 프리 파티클, 요거보다 바깥에서는 인피니트한 경우에는 반지름 R이 A인 스피어 안에 입자가 갇혀 있는데 그 안에서는 프리 파티클이고 바깥에는 전혀 웨이브 펑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이 경우도 우리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역시 K, 웨이브 넘버 K 스퀘어를 2mu E over H 바 스퀘어라고 쓰면 이거에 만족하는 레디얼 파트의 솔루션은 안에서는 프리 파티클이니까 어떻게 주어지냐면 당연히 이 안에서는 프리 파티클의 솔루션 뭐냐면 스페리컬 베셀 펑션과 스페리컬 노이먼 펑션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져야 되는데 원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레귤러한 솔루션만 찾아야 돼서 이 안에 솔루션은 틀림없이 some normalization constant spherical Bessel function밖에 주어져 있지 않죠. 바운더리 컨디션은 R equal A에서 radial function이 vanish 해야 되죠. 그 조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쓰면 돼요. 물론 이거는 KA가 finite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거에 뭐냐면 closed form, analytical solution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어요. JL을 그래프로 그리고 그게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돼요. 대개 spherical Bessel 펑션이 oscillating 하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R이 점점, 로가 점점 커지면서 사인으로 주어지죠. R분의 1이고 사인으로 주어지니까 점점 앰플리튜드가 줄면서 오실레이팅 하는 펑션이기 때문에 0을 지나는 점들이 있죠. 그 0을 지나는 점들에 해당되는 곳이 전부 다 KA가 0인 점을 재주면 거기에 해당되는 K 값을 구할 수 있죠. 그 K 값이 에너지 아이겐밸류를 주죠. 그래서 우리 spherical Bessel 펑션의 0, 그러니까 zeros of spherical Bessel 펑션이 다음과 같은 시스템의 에너지 아이겐밸류를 주게 되죠. 물론 다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클로즈드 폼으로 쓸 수는 없지만 특별히 KA가 굉장히 크면 이건 디멘션 레스 넘버고 이게 이제 크면 어떻게 되냐면 어심토틱 폼이 다음과 같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게 제로가 되는 거는 여기 사인이 제로가 되면 되죠. 사인이 로가 KA인 경우니까 이게 제로가 되는 게 언젠가 사인의 아규먼트가 0이 되는 게 파이의 정수배일 때죠. 그래서 뭐냐면 로 KA 마이너스 2분의 L 파이가 파이의 정수배 n이 인티저인 경우 그럴 때 K는 n 플러스 L over 2파이 이렇게 해서 다음 같은 거에서 2무분의 h 바 스퀘어 k 스퀘어가 에너지 아이겐밸류로 주어지죠. 이럴 때
아이겐 펑션은 지금은 radial 파트만 적어줬지만 some normalization constant JL K N L R 요건 뭐냐면 특별한 요거를 만족하는, 혹은 이거는 물론 아주 어심토틱 폼이지만 JLKA가 0이 되는 점이죠. 0이 되는 점에서의 K 값을 KNL이라고 쓰면 다음 같은 거, 그 다음에 앵귤러 파트는 베타 파이, 다음 것이 쓰고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를 결정을 해야 되죠. 노멀리제이션 컨스탄트는 요거를 절대값을 제곱을 해서 솔리드 앵글에서 적분한 게 1, 요거를 적분한 게 전체를 적분해서 R에 대해서 적분한 게 역시 1이 된다, 전체를 제곱해서 적분한 게 1이 된다는 조건을 쓰면 A 노멀리제이션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드디어 3디멘셔널 케이스는 끝을 내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울 마지막 양자역학의 포멀리즘이에요. 이제 앞으로 몇 주가 남았나? 한 3주 정도 남았죠? 3주? 내가 너무 일찍 잡고 있나? 학기만 쉬면 언제지? 하여튼 6월 초에는 끝날 텐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할 게 뭐냐면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야. 양자역학을 퀀텀 메카닉스, 웨이브 메카닉스 혹은 매트릭스 메카닉스라고도 해요. 우리가 퀀텀 메카닉스를 여태까지 우리 배운 왜 퀀텀이라고 하는지는 알고, 웨이브 메카닉스라고 하는 것도 알죠 이제. 왜냐하면 입자의 probability amplitude에 대한 그 웨이브에 대한 슈레딩거 이퀘이션을 우리가 푸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 수학적인 구조를 봤을 때 어떤 힐버트 스페이스에서의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의 구조를 가지는 그 안에서의 스테이트에 대한 엘지브라, 우리 이런 걸로 양자역학의 아주 추상적인 수학적인 개념을 배웠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오퍼레이터들 사이에 엘지브라가 중요했었죠. 그래서 우리 오퍼레이터를 보면 오퍼레이터가 일반적으로 커뮤트하지 않는 오퍼레이터가 있다 이거예요. 보통 넘버 같으면 그렇지 않죠. 넘버 같으면은 우리 곱하는 순서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죠, 값이. 그렇지만 오퍼레이터는 여러분들이 많은 예를 봤지만 그 두 개를 어플라이하는 순서에 따라서 다르죠. 근데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수학적인 오브젝트 중에 곱하는 순서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오브젝트가 있죠. 그게 뭐냐면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그러면 매트릭스도 더 곱하는 순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면 우리가 나오는 커뮤트하지 않는 오퍼레이터들을 거기에 해당되는 매트릭스에 대응시키면 우리가 앞으로 모든 양자역학을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오퍼레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오퍼레이터의 엘지브라, 다시 말하면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주어주면 그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익스플리시트한 폼이 뭐냐. 예를 들어서 X와 P가 커뮤테이터를 취하면 IH바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스테이트먼트는 우리가 어떤 레프레젠테이션을 취해도 다음과 같은 오퍼레이터 릴레이션을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가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걸 만족시키려고 하면 X는 그냥 보통 넘버처럼 P는 X에 대한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로 쓰면 이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만족하고, 모멘텀 스페이스에서는 P는 넘버처럼 생각하고 X를 P에 대한 오퍼레이터로 생각하면 역시 다음과 같은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오퍼레이터를 찾을 수 있죠. 그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익스플리시트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찾은 거예요. 아까 말한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P를 오퍼레이터로 쓴다는 거는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의 오퍼레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X를 P의 오퍼레이터라고 쓴다는 거는 모멘텀 스페이스에서의 다음 같은 오퍼레이터의 레프레젠테이션.
그렇지 않고 다음과 같은 거를 어떤 매트릭스에 대응시켜서 매트릭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릴레이션을 만족하는 매트릭스 릴레이션을 찾으면 그걸 바로 우리가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요. 물론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은 다음과 같은 우리가 잘 아는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나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표현되는 오퍼레이터를 역시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코오디네이트나 모멘텀에 의존하지 않는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그런 오퍼레이터도 심지어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옵저버블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배울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우리 걸 하기 전에 우리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레프레젠테이션을 많이 배웠는데 코오디네이트 스페이스, 모멘텀 스페이스, 이제 매트릭스 양자역학을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에서 어떻게 기술하는가를 볼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 여러분들이 매트릭스로 변경해서 오퍼레이터 엘지브라를 매트릭스 엘지브라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들이 많은 피직스를 하는 게 바로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강의를 하는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미케닉스라는 건 결국 양자역학을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에서 힐버 스페이스에 대한 그 이론 체계를 매트릭스로 쓰면서 여러분들이 수학과에서 하는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나오는 모든 아이디어와 테크닉을 여기서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리니어 엘지브라를 공부해야 양자역학을 공부할 수 있냐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리니어 엘지브라를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가슴에 팍팍 와닿는 말로는 1타 2P라고 할까? 그래서 보면 그럼 도대체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쉬운 건 예를 드는 게 제일 쉬운데 어떤 예를 드냐면 어떤 매트릭스 쓸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쓸 거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많이 배웠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 그 다음에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 혹은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오퍼레이터들을 매트릭스로 표현하려고 해요. 여기 보면 매트릭스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결국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이에요. 토탈 앵귤러 모멘텀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는 L 플러스 1 H 바 스퀘어 LM LZ LM은 MH 바 LM.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앵귤러 모멘텀 아이겐 스테이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또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어떤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퀀텀이 n개 있는 스테이트를 소위 말하는 넘버 오퍼레이터의 베이시스로 썼을 때는 노멀리제이션 팩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백큐엄에다 다음 같은 걸 어플라이 하면 이 스테이트가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죠. 그 다음에 우리 이 스테이트에 대한 특징은 n은 square root n 플러스 1 n 플러스 1 a는 square root n 마이너스 1에 비례하는 거고 물론 이 스테이트들은 오스토 노멀하고 무슨 말이냐면 델타 mn을 만족하고 이 셋들은 컴플리트 셋을 이루죠.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이 식을 보자 이거예요. 해밀토니안을 그러면 우리가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저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을 아이겐 밸류 이퀘이션의 왼쪽에다가 브라벡터 m을 어플라이 하면 m h n 이게 뭐냐면 아까 이게 n 플러스 2분의 1 h 바 오메가
하고 n이었는데 n과 m 사이에서는 오소노멀하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지금 이거는 주어진 mn에 대해서 mn이 같으면 1, 다르면 0이라고 했어요. 우리 이 양은 뭐냐면 두 개의 인덱스가 있으니까 두 개의 인덱스가 있는 오브젝트 매트릭스로 보면 이 양은 유닛 매트릭스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유닛 매트릭스의 mn번째 컴포넌트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양은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오퍼레이터 h의 mn번째 컴포넌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요 양은 해밀토니안 h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mn번째 컴포넌트죠.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인덱스가 두 개 있는 오브젝트라고 해서 반드시 매트릭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매트릭스가 만족하는 엘지브라를 만족해야지 매트릭스라고 불릴 수 있죠. 매트릭스는 반드시 더하거나 곱빼거나 곱하거나 하는데 룰이 있죠. 그 룰을 만족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선 그 룰을 만족한다는 걸 보이기 전에 우선 이름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세뇌를 하는 것 같지만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 본다. 그럼 우리가 이걸 매트릭스로 쓰려면 어떻게 쓰냐? 베이시스로. 그 mn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h바 오메가. 매트릭스 써야 되는데 베이시스를 써야 되죠. 어떤 베이시스를 쓰냐면 여기는 퀀텀 넘버가 0, 1, 2 0, 1, 2 요거는 0, 0 컴포넌트 2분의 1 1, 1 컴포넌트 2분의 3 2, 2 컴포넌트 2분의 5 다음과 같은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0이죠. 다음 같은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베이시스는 n이 0, 1, 2 여기도 n이 0, 1, 2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베이시스에서 매트릭스로 쓸 수 있죠. 물론 불행하게도 이 매트릭스는 인피니트 디멘셔널 매트릭스예요. 하지만 매트릭스가 인피니트 디멘션을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서 파이나이트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점점 개수가 많아진다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 다음과 같이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HMN을 H라는 매트릭스를. 그러면 여기 나온 오퍼레이터들을 전부 다 매트릭스로 쓰겠다고 하는데 하모닉 오실라이트에서 나오는 오퍼레이터는 A랑 A 대거가 있죠. 어나일레이션과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그럼 어나일레이션 오퍼레이터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부터 써볼까? 크리에이션 오퍼레이터는 이것도 역시 양쪽에다가 이걸 하면 스퀘어 루트 n 플러스 1 m n 플러스 1 요건 노멀라이즈 된 경우니까 델타 m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를 쓰면 되죠. 자, 그래서 A 대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 역시 같은 베이시스에서 0, 1, 2 0, 1, 2 보면 m과 n이 같으면 전부 0이죠. 그죠? 하나씩 차이가 나니까. 이건 다이아고널 엘리먼트가 전부 0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0이 아닌 거는 m이 1, n이 0죠. m이 이쪽 거 매트릭스도 이거부터 먼저 쓰나? 그죠? 이게 컬럼부터 먼저 쓰죠. m이 1, n이 0. 요 컴포넌트죠. 요 컴포넌트가 얼마냐면 n이 0일 때 이게 1이죠. 또 하나는 m이 2, n이 1일 때 스퀘어 루트 2 밑에 스퀘어 루트 3 나머지는 전부 0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이아고널 엘리먼트에서 하나 밑에 있는데 그 크기는
스퀘어 루트 1, 2, 3, 4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쓰면 A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역시 요거는 델타 M n-1에 비례하는 거지만 우리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보면 스퀘어 루트 n-1 델타 M n-1에 해당되는 거니까 역시 0, 1, 2 0, 1, 2 쭉 나가면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는 전부 0이고 m이 1일 때 한번 써보자. m이 1일 때 m이 0일 때 n이 1이니까 여기 스퀘어 루트 1 스퀘어 루트 2 스퀘어 루트 3 나머지는 전부 0. 다음과 같이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 특별히 하모닉 오실레이터인 경우에는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해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베이시스로 하는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잡았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임의의 허미션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를 고르면 컴플리트 셋을 고를 수 있죠. 그것이 사실 우리가 알파라고 하면 어떤 오퍼레이터를 그 컴플리트 셋의 사이에 적당히 다음과 같이 샌드위치를 시키면 임의의 오퍼레이터를 요 베이시스로 다음과 같이 쓰면 이 양을 우리가 F라는 오퍼레이터가 셋 알파라는 베이시스에서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 불러요. 아직 이게 매트릭스 엘지브라를 만족하는가 하는 거는 우리 아직 얘기하지 않았죠. 매트릭스 엘지브라를 만족하는 건 덧셈, 그 다음에 곱셈의 룰을 만족하는가를 봐야죠. 그래서 보면 과연 다음 같은 걸 매트릭스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저스티피케이션 할 수 있냐? 이거 이제 좀 이따가 앵귤러 메타모를 볼 텐데. 저스티피케이션 하려면 매트릭스의 멀티플리케이션을 봐야죠. 어디션은 쉽게 우리 증명할 수 있어요. 그죠? 두 개가 F 더하기 G는 우리 각각의 F의 매트릭스 엘리먼트 더하기 G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로 쓰면 되니까 우리 덧셈은 매트릭스의 덧셈 룰을 다음과 같이 쓰면 덧셈 룰을 만족하는 거 우리 쉽게 보일 수 있어요. 문제는 곱한 거죠. 곱할 경우에. 그래서 곱할 경우에 보면 뭘 보냐면 우리 다음 같은 걸 보는 거죠. 뭘 보고 싶냐면 F라는 오퍼레이터랑 G라는 오퍼레이터를 적당한 다음과 같은 베이시스에서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쓰면 이거는 FG IJ인데 우리 이거를 FIK GKJ의 형태로 쓰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룰을 만족하는 걸로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두 매트릭스를 멀티플라이를 하면 각각은 다음과 같은 룰로 우리 곱한다는 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서 알고 있죠. 이게 성립하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정말로 이게 매트릭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그걸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떤 베이시스 지금 로만으로 쓰는 알파벳으로 쓰는 다음 같은 거는 어떤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 스테이트로 만들어진 컴플리트 셋이라고 해요. 우리 다음 같이 쓰면 여기에다가 오퍼레이터 G를 어플라이 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J라는 스테이트를 적당히 다른 스테이트에 대응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스테이트가 된 거죠. 어떤 스테이트가 됐지만 이 스테이트의 셋은 컴플리트 셋을 이루기 때문에 역시 이게 이미 다른 스테이트가 됐지만 이것도 이 스테이트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항상 쓸 수 있죠. 왜냐하면
summation n, cn, n으로 쓸 수 있죠. 물론 cn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왼쪽에다가 m을 어플라이하면 gmj는 cm이 되기 때문에 cn은 gnj, 다시 말하면 ngj로 쓸 수 있죠. 따라서 우리 이 양은 요 식을 cn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summation nj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거 여태까지 많이 해본 거예요. 요 앞에 있는 요 양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인 거죠.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이지만 gj라는 j를 어플라이 한 거를 뭐냐면 그 베이시스로 썼을 때 요 앞에 있는 요게 매트릭스 엘리먼트로 다음 같이 우리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IFG는 이거는 요 사이에다가 complete set of state를 집어넣으면 summation n I F n n g j로 쓸 수 있고 우리 이 양은 요게 fin 요게 gnj 또 우리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 표현하면 두 개가 정확히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룰을 만족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쓴 양은 오퍼레이터 G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트,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매트릭스라는 거에 NJ번째 컴포넌트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컬럼, 뒤에 있는 게 로우를 해당되는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했던 모든 오퍼레이터와 그 브라켓 벡터의 성질을 이용해서 그걸 전부 다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이제부터 바꾸는 작업을 하면 돼요. 어떻게 바꾸냐면 그러면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는 요거는 사실 fn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고 fn이라는 건 요거 자체가 어떤 한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하면 브라켓을 바꿔주면 된다 그랬죠. 이거는 fn m 그 다음에 이거는 허미션 컨주게이트 오퍼레이터의 성질 데피니션을 이용하면 f 대거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예요. 자, 이렇게 놓고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쓰면 이거는 mn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f 대거 nm의 f 대거의 nm번째 컴포넌트죠. 허미션 컨주게이트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원래 두 개의 순서를 바꾸고 n과 m의 순서를 바꾸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해주면 된다는 거죠. 매트릭스의 노테이션을 빌면 nm번째 컴포넌트가 mn번째 컴포넌트니까 매트릭스를 컬럼과 로우를 바꾸는 프로세스를 뭐라고 하죠? 트랜스포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시킨 다음에 그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한 거에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허미션 컨주게이트 오퍼레이터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컬럼 로우 붙인 게 다르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힐버 스페이스에서의 스테이트나 오퍼레이터를 다룰 때 우리가 제일 많이 관심 있었던 게 뭐였었죠?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죠.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그래서 A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A, 셋이 AM이라고 합시다. 이게 AM이라고 하면 그러면
양쪽에 왼쪽에 브라벡터 AN을 어플라이 하면 AM, AN, AM 이게 오토노멀하다고 하면 AM 델타 MN이죠. 그래서 뭐냐면 오퍼레이터 A를 아이겐 스테이트 사이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취하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엘리먼트는 아이겐 밸류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를 찾고 싶다고 하면 그 아이겐 밸류가 아이겐 스테이트를 찾아서 아이겐 스테이트로에서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찾으면 그거의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들이 MN이 같을 때만이니까 다이아고널 컴포넌트가 바로 아이겐 밸류로 주어져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개 오퍼레이터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일반적으로 A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베이시스로 주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까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 A 대거 이런 것들은 A의 저 하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의 베이스에서 다이아고널하게 주어지지 않죠. 자, 그런 경우 그러면 그런 일반적으로 임의의 베이시스에서는 다이아고널라이즈 되어 있지 않은 다음 같은 매트릭스를 알면 좀 더 말을 다시 하면 AN이 다음 같은 거고 어떤 다른 오소노멀한 베이시스가 있다고 하면 이 베이시스에서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거를 우리가 A, M, N이라고 하면 이 베이시스에서의 오퍼레이터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다음 같은 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다음 같은 경우에 우리 뭐냐 하면 이거를 이 양은 일반적으로 다이아고널라이즈 되어 있지 않은 매트릭스죠. 그래서 뭐냐면 아이겐 밸류를 구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임의의 베이시스에서 다이아고널라이즈 되지 않은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겐 밸류를 구할 수 있어요. 또 우리 좀 더 수식으로 보면 어떤 관계를 보냐면 요 스테이트와 AN이라는 오퍼레이터 A의 아이겐 스테이트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A를 UN이라는 베이시스에서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주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베이시스가 요거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요 베이시스에서 우리가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썼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이아고널라이즈 되지 않은 매트릭스고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틀림없이 AN도 컴플릿 셋이고 UN도 컴플릿 셋이면 우리 이건 앞에다가 컴플리니스 릴레이션을 쓰면 다음과 같은 관계로 쓸 수 있죠. 다시 말하면 AN은 UK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둘 사이에는 다음 같은 리니어 릴레이션을 쓸 수 있고 반대로 브라벡터인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UL 역시 여기다가 오른쪽에다가 아이덴티티 릴레이션을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따라서 이 양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양 말고 AM, AL은 우리 이거는 요 그러니까 모르지만 요거의 아이겐 스테이트로 이루어져 있다면 우리 이거는 AL로 주어지는 걸 알죠. 자, 여기 있는 요 양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M UL A L에 대한 서메이션, K에 대한 서메이션, AM UK AN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 있는 요건 diagonalize 된 매트릭스예요. 요건 diagonalize 되지 않았죠. 일반적으로. 그럼 앞에 적당한 양, 뒤에다 적당한 양을 곱해주면 이 양을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만들 수 있죠.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로 만들면 그 다이아고널 엘리먼트가 아이겐밸류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임의의 허미션 매트릭스가 있으면, 허미션 매트릭스란 건 뭐냐면 조금 아까 본 것처럼 허미션 컨주깃이 허미션 컨주깃 오퍼레이터가 뭐죠? 자신과 같은 경우, 다시 말하면 트랜스포즈를 하고 컴플렉스 컨주깃을 취한 매트릭스가 원래 매트릭스랑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허미션 매트릭스에 해당되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다이아고널라이즈 되어 있지 않은 매트릭스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를 구하려면 적당히 트랜스포메이션을 시켜서 다이아고널라이즈가 된 매트릭스로 바꾸면 되는 거죠. 바꾸면 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의 다이아고널 컴포넌트가 아이겐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매트릭스 미케닉스에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다르죠. 어떻게 다르게 되냐면 역시 이퀴벌런트 하지만 어떤 오퍼레이터를 특정한 베이시스에서 매트릭스로 표현된 양을 적당한 트랜스포메이션을 다음과 같이 시켜서 다이아고널라이즈 매트릭스로 만드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다음과 같이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과정을 거쳤을 때 다이아고널라이즈 된 매트릭스의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그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를 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의 문제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죠. 주어진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다음과 같은 양들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다이아고널라이즈 했을 때 대각선에 있는 다이아고널 컴포넌트들을 전부 다 모으면 그게 바로 아이겐밸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은 매트릭스 미케닉스에서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프로세스에 해당된다. 그러면 우리 요 노테이션을 보면, 요거는 아까 이 노테이션을 보면 LK죠. 이것도 인덱스가 KN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러면 매트릭스라고 표현할 수 있나? 그럽시다. KN이라고 써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매트릭스 U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요. 정의하냐면 UKN을 UKAN 각각 뭐의 베이시스인지는 알죠. 이게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베이시스 AN은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니까 A를 다이아고널라이즈 시켰을 때 그 아이겐스테이트들로 만들어진 셋으로, 뭔지 모르죠 아직. 왜냐면 우리가 UK 베이시스는 알지만 AN은 아직 모르는 경우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UKAN이라 순서가 바뀌어 있죠. 여기는 U부터 시작했는데 여기는 A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럼 앞에 있는 거는 AMUL은 이건 ULAM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네. 이거는 ULM의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네. 이거는 조금 아까 본 것처럼 U 대거의 ML 컴포넌트죠. 자, 허미션 컨주게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우리 밑에 있는 식을 이제 U로 쓰면 AM 혹은 N으로 써도 상관없지만 왜냐면 M과 N이 같을 때만 주어지니까 summation KL U 대거 ML ALK UKN 세 개의 매트릭스의 프로덕트죠. 그래서 이거는 U 대거 A U의 MN번째 컴포넌트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고널라이즈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적당한 매트릭스 U를 찾아서 오른쪽엔 U, 왼쪽엔 U 대거를 곱했을 때 그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라이즈가 되도록 U를 찾으면 되는 거죠. U는 뭐냐? U가 만족하는 조건은 summation K AM UK UK AN 우리 이거 뭔지 알아요. K에 대해서 UK 이거는 UK 셋이 컴플릿 셋을 이루기 때문에 요 양은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예요. 이거는 AM, AN이랑 같죠. 근데 AM, AN은 오소노멀 셋이기 때문에 이 양은 델타 MN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양은 U로 표현하면 여기 있는 식에서 이게 U 대거 ML이었으니까 이거는 U 대거 MK죠. 뒤에 있는 거는 UKN이죠. 이게 바로 매트릭스, 지금 서메이션 K가 빠졌는데 보통 우리 똑같은 인덱스가 두 번 나오면 서메이션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항상 모든 가능한 거에 대해서 썸을 해준다는 게 아인슈타인 컨벤션인데 그런 거 역학 시간에 안 배웠나? 어쨌든 그럼 안 배웠으면 좋았습니다. 이거는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쓰면 자 이게 매트릭스 엘리먼트로 썼지만 이거는 뭐냐면 매트릭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죠. U 대고 U죠. 이걸 각각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취한 거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유니터리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유니터리 매트릭스로 한쪽엔 U 대고 U를 어플라이해서 오퍼레이터 매트릭스를 바꾸는 다음과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유니터리 오퍼레이션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우리가 했던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면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을 매트릭스 미케닉스에서 보면 어떤 특정한 레프레젠테이션에서 A의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주어져 있으면 적당한 유니터리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그 매트릭스가 다이아고널라이즈 되도록 만드는 거죠. 다이아고널라이즈 되도록 만들면 그때 다이아고널 컴포넌트가 아이겐 밸류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가? 이제 봐야죠. 이제 지금 본 건 그런 걸 이제 찾는 건데. 이제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매트릭스에 대한 몇 가지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하나씩 그 성질을 살펴보면
물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파이나이트한 디멘셔널 매트릭스일 수도 있고 인피니트 디멘셔널 매트릭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전부 다 스퀘어 매트릭스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컬럼의 수와 로우의 수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트레이스라는 걸 정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트레이스 어떤 매트릭스 M의 트레이스는 뭐냐면 summation K 그 오퍼레이터의 다이어고널 컴포넌트만 골라서 전부 다 더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트레이스로 정의해요. 만약에 이 매트릭스가 다이어고널라이즈 되어 있는 매트릭스라고 하면 우리 이 트레이스는 매트릭스 M의 아이겐 밸류의 썸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두 개의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는, 프로덕트에 대한 트레이스는 그 데피니션을 충분히 잘 따라가면 MN의 KK래. 그러면 이거는 요게 뭐냐면 summation L MKL MN LK summation K. 서메이션의 순서와 MN, 이건 넘버예요. 그죠? 매트릭스가 아니라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쓴 거니까 넘버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꿨어도 상관이 없죠. 서메이션의 순서를 바꾸고 N과 M을 바꾸면, 그리고 나서 요걸 보면 이게 뭐죠? N과 K를 곱한 거죠. 여기 컬러가 같으니까 서메이션 L NM LL이죠. 이게 뭐죠? 트레이스 NM이죠. 그래서 트레이스, 어떤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를, 두 매트릭스의 트레이스를 곱하면 두 매트릭스의 순서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두 개일 경우엔 단 조건이 있어요. 단 매트릭스가 finite size일 때만 그래요. MN이 finite. 이건 일반적으로 그러네. 이거 말고 딴 finite한 거 좀 이따가. 세 개 있을 때는 똑같은 짓을 해보면 알아요. 각각을 요거의 L, K 번째 컴포넌트는 K, L, LM, MK라고 해놓고서 순서를 바꾸면 되는데, 그때는 요 매트릭스 엘리먼트의 성질을 따라서 보면은 이거는 아무거나 두 개를 바꾼 거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고 항상 요거의 사이클릭 퍼뮤테이션, 트레이스 CAB 트레이스 BCA BC 다음과 같은 사이클릭 퍼뮤테이션만 같다는 거죠. 요게 주어지면 요거를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넘기면 트레이스 0이죠. 아 맞네, 아까 요거의 finite size일 때만 그래요. M과 N이 그래서 보면 이 예를 들면 LX와 LY commutator H, LZ죠. 자, 양변에 트레이스를 취해요. 트레이스 취하면 0이죠. 따라서 LZ의 트레이스는 0이에요.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주어진 L 값에 대해서 LZ 값은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있죠. 그거 다 더하면 항상 0이죠. 모든 L에 대해서. L이 0인 경우도 0, 1인 경우도 0, 2인 경우도 0이니까 이건 항상 0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L에 대해서
주어진 L이 있으면 이게 L by L 매트릭스를 따지면 그렇게 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걸 보면 좀 이상하죠. 양변에 트레이스를 취해요. 그럼 왼쪽은 당연히 0이 돼야 되죠. 오른쪽은 0이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X와 P라는 오퍼레이터는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쓰면 인피니트 디멘셔널 매트릭스가 되어야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헷갈릴 필요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처음부터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를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고, 야, 이제 나는 이거를 포기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추상적인 포뮬레이션을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이그젬플을 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음과 같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복잡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이그젬플을 통해서 지금까지 한 말들을 어떻게 어플라이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했던 얘기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예로 제일 처음에 들었던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밸류 프로블럼을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걸 풀어보면 그 다음에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 그럼 이런 다이아고널라이즈 하는 유니터리 매트릭스 U는 어떻게 구하냐? 제너럴 매트릭스에 대해서 우리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추상적인 포뮬레이션을 했다고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그젬플을 들어서 한번 우리 설명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 이그젬플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의 아이겐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우리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앵귤러 모멘텀, 먼저 L2나 LX, LY, LZ를 쓰는데, 우리 L2는 아이겐 밸류가 H바 스퀘어 곱하기 L 곱하기 L 플러스 1이고, L이 0부터 무한대로 가면 L이 굉장히 가질 수 있는 값이 인피니틀리 많이 있으니까 이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은 인피니트 디멘셔널 매트릭스가 돼야 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인피니트 디멘셔널 매트릭스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L2랑 LZ는 커뮤트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뭐냐면 LM 베이시스를 쓸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왜 헷갈리기 시작하냐면, 아까는 이거를 나타내는 인덱스가 하나하나가 있어서 어떤 오퍼레이터의 mn번째 매트릭스 엘리먼트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덱스가 두 개 있으니까 굉장히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 생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요걸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 생각하기 전에 요걸 먼저 계산을 하면, 이게 당연히 오퍼레이터 자체가 0이니까 이거는 0일 거예요. 근데 이거는 먼저 L2, 이거는 L2 LZ 마이너스 LZ L2니까 우리 LZ는 그냥 놔두고, L2가 여기 있으면 이쪽에 어플라이 한 거면은 요 아이겐 밸류가 나오고, 요거는 이쪽에서의 아이겐 밸류가 나와서 H바 스퀘어드 L 프라임 플러스 1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죠.
이게 0이에요. 이 값이. 이 값이 0일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 이게 0이거나 이게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만약 그렇기 때문에 L이 L'과 다르면 이건 0이 될 수 없죠. 이게 0이죠. 다음과 같아요. L과 L'이 다르면 LZ에 대한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모두 0이에요. 0이 안 될 유일한 방법은 L과 L'이 같을 때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LZ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는 다른 L 값에 대해서는 항상 0이에요. 이 사이의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취할 때. 그래서 우리 보면 LZ를 매트릭스로 쓰면 우리 어떻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지만 L이 0인 경우, 1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이렇게 쭉 인피니트 디멘셔널한 매트릭스를 쓸 수 있죠. 근데 L이 0인 경우에는 LZ 값은 M은 0밖에 못 가지니까 이건 원 디멘셔널한 거고, L이 1일 때는 뭐죠? M이 마이너스 1, 0, 1이죠. 여기는 가질 수 있는 게 3x3, M이 이 안에서도 M이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에서 3x3 매트릭스가 있죠. 2일 때는 12 플러스 5니까 5x5, 1x1, 3x3, 5x5. 일반적으로 12 플러스 1x12 플러스 1. 물론 여기는 사이즈가 약간 다르죠. 그죠? 사이즈가 스퀘어 매트릭스는 아니에요. 어쨌든 LZ의 레프레젠테이션을 보면,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요 지금 다이어고널 블락들은 전부 다 LZ가 0이 아닐 수도 있는 데지만 definitely 0인 곳은 어디죠? L과 L'이 다르면 0이라 그랬죠. L과 L'이 다른 데가 어디예요? 요 다이어고널 블락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곳은 요 다이어고널 5x5 다이어고널 블락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0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LZ를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쓰면 요 빗금친 곳의 값은 아직 모르지만 적어도 0이 안 되는 부분은 1x1 블락, 3x3 블락, 5x5 블락, 요 다이아고널 블락밖에 0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은 요거만 있지 나머지는 전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같은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는 LZ가 비록 모든 L 값에 대해서는 블락 다이어고널 하지만 인피니트 디멘셔널 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이제는 주어진 L 값에 대해서 따로 끄집어내서, 왜냐면 L이 다른 곳이랑은 뭐냐면 매트릭스 엘리먼트가 0이니까 이건 L 스퀘어도 그렇죠. 하여튼 뭐냐면 L이 다른 경우에는 서로 모든 게 0이니까 우리 이렇게 인피니트 디멘셔널 매트릭스를 LZ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쓰지 않고 주어진 L에 대해서 L이 0인 경우에는 1x1 매트릭스, L이 1인 스페이스에서는 3x3 매트릭스로, L이 2인 곳에서는 5x5 매트릭스, 주어진 L 값에 따른 finite size 매트릭스로 우리가 레프레젠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적어도 이런 LZ가 non-zero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가지려면 L과 L'이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는 뭐냐면 L이 주어져 있으면 L을 먼저 픽스 시켜놓고 L, M',
LZ LM. 우리 이거는 MH 바 델타 MM 프라임으로 주어지니까 우리 이제는 여기 L은 더 이상 픽스가 되어 있는 양이니까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면 매트릭스 엘리먼트의 컬럼과 로우를 나타내는 거는 M 프라임 M이죠. 다이고널라이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LZ를 주어진 L 값에 대해서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L, M 프라임, L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양쪽에서 L 값이 다르면 0이죠. 이거는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L 스퀘어랑 이 아규먼트를 여기다가 L 플러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똑같이 성립하기 때문에 L 플러스 마이너스도 반드시 L이 양쪽이 같아야만 0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걸 집어넣으면 H 바 스퀘어 루트 L 플러스 1 M 앞에 있는 걸 다음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델타 M 프라임 M 플러스 마이너스 1 L 플러스가 되면 이게 M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M 플러스 1이 M 프라임이랑 같거나 플러스인 경우는 L 마이너스 이게 M 마이너스 1이 되니까 M 마이너스 1이 M 프라임이랑 같을 때만 0이 아닌 값을 가지고 그 앞에 붙어 있는 비례상 C 플러스 C 마이너스에 해당되는 양이죠. 그래서 다음 같이 쓰면 우리 이제 다음 같은 양의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어요. L이 0인 경우에는 트리비얼하죠. L이 0인 경우에는 M 값이 0이고 L이 0일 때는 M도 0이면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그냥 LX, LY, LZ가 전부 0이죠. 원 바이 원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트리비얼하니까 우리 볼 필요가 없고 L이 1인 경우 3x3 매트릭스예요. LZ는 베이시스를 어떻게 쓰느냐가 다르지만 편의상 M이 1,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인 베이시스를 쓰면 H 바 MH 바 델타 MM 프라임이라니까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만 0이 아니고 H 바 1, 0, 마이너스 1 나머지는 전부 0이죠. L이 1일 때 LZ에 대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에요. L 플러스는 같은 베이시스에서 H 바 M이 1, 0,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 L 플러스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M이 0일 때 1, 0인 경우죠. 1, 0가 0이 아니죠. 1, 0면 M이 0니까 그때는 H 이게 1이니까 스퀘어 루트 2죠. 1, 0 M이 1, 0 이게 스퀘어 루트 2죠.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는 전부 0이죠. 또는 2, 1이면 가능하죠. 2, 1일 때는 이게 M이 1이니까 0이죠. 0인가? 가만있어. 그렇고 또 어떤 게 가능한가? M이 0 아니지. 이게 0, 1인 경우도 가능한가? 아니지. 0, 1 이걸 했고 마이너스 1, 0도 가능하죠. M이 마이너스 1 M이 마이너스 1이면 이게 2고 M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0이네. 그러니까 2니까 스퀘어 루트 2죠. 그러니까 M 프라임이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거 스퀘어 루트 2 나머지는 전부 0이죠. L 마이너스 H 바 1, 0, 마이너스 1, 1, 0, 마이너스 1 베이스로 쓰면 이건 마이너스니까 M이 1일 때 M 프라임이 1
아니지. m이 1일 때 m'이 0. m이 1이면 밑에 있는 걸 써야 되니까 m이 1이면 0 스퀘어 2죠. m이 어떻게 되냐면 m이 조금 아까 뭐라 그랬지? m이 0, m'이 0, m이 1. 0, 1. 이게 스퀘어 2. 다이아고널 엘리먼트는 전부 0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1, 0, 0, 1일 때도 가능하죠. 0, 지금 그걸 했나? 0,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도 가능하죠. 마이너스 1, 0인 경우 이게 0면 스퀘어 루트 2고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스퀘어 루트 2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LX는 이게 뭐죠? 이항이죠. 왜냐하면 L 플러스 마이너스가 LX 플러스 마이너스 ILY니까 두 개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면 그게 LX죠. H바 스퀘어 루트 2 여기 2분의 1이고 다 루트 2니까 끄집어내면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0, 1, 0, 1, 0, 1, 0, 0, 1, 0 다음 것이 주어지죠. LY는 L 플러스에서 L 마이너스를 빼주면 2i니까 이걸 2i로 나눠주면 이게 LY죠. 마이너스 2분의 i L 플러스 L 마이너스죠. 역시 H바 2가 있으니까 스퀘어 2를 끄집어내고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되죠. L 플러스에다가 전부 다 1을 놔주고 마이너스 i 그럼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그거 빼주는 거예요. 그건 i를 전부 다 i 0 0 L이 0인 경우에 LX, LY, LZ 그래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할 수 있죠. 물론 L 스퀘어는 2배 H바 스퀘어드 1, 1, 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나머지는 전부 다 있고. 그래서 우리 드디어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을 구했어요. 매트릭스 레프레젠트 어떻게 레프레젠트를 하더라도 그 레프레젠테이션은 뭐를 만족해야 되죠? 원래 오퍼레이터 엘지브라를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는 과연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쓰면 이게 성립하는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으로 성립하는지 성립해요. 다음 시간에 explicitly 이걸 확인해 보도록 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를 해봤으면 우리 그러면 퀀텀 미케닉스를 매트릭스 미케닉스로 썼을 때 마치 우리가 힐버트 스페이스에서의 리니어 벡터 스페이스를 얘기한 것처럼 매트릭스 미케닉스를 썼을 때는 어떻게 제너럴 스테이트먼트를 할 수 있는지 우리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